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뭐 짚고 넘어갈게요. 너 왜 이름을 바꿨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너 현승만이었잖아. 너 왜 현종화로 이름을 바꿨니? 라고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현승만이라는 이름을 다 온 사방군대에다가 다 퍼뜨려 놓고 이름을 바꿨느냐, 개명을 했느냐. 전 법적으로 다 개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요.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승만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민족사 연구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거기 연구원 분들의 뭐 그 자료 조사라든가 아주 좀 그 대략적으로만 봐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요즘에 그 도울 김용 선생님도 이승만에 대한 그 잔인 극악무도한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그 승만이라는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름 때문인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다는 분한테 가서 이름을 바꿔왔고요. 그 이름이 현종화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을 잊어주시고요. 이제 종화로 불러주십시오. 현종화. 예. 그럼 그렇고요. 오늘은 이렇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거 시승해 주세요. 저거 시승해 주세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하고 싶죠. 제가 한 시승기 기사 작성만 한 300여 편이 넘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8, 9년까지는 거의 안 타본 바이크가 많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하고 그거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시승기라는 거에 대한 접근적인 마인드가 좀 다르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고백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모터사이클 언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 언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 대한 그리고 좀 이런 기계적인 거에 대한 뭐 전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시승기 좀 써주세요. 시승기 좀 만들어주세요. 동영상으로 이러면 굉장히 사실은 저는 난감합니다. 왜 그러느냐? 차를 빌려와야 되고요. 그 차를 시승을 해야 되고요. 영상을 찍어야 되고요. 편집을 해야 되고요. 배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개발자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데 문제는 저같이 할 말을 다 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요쪽 바닥에서 이빨이 들어간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했다. 그러면 시승차를 주지 않습니다. 모터스에 제가 해보겠다고 한 3년 동안 시승차를 한 번만 빌려달라. 연락도 안 합니다. 특히 국산 메이커예요. 국산 메이커 뭐 아이씨 닦아. 뭐 KR 모터스. 옛날에 S&T 모터스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S&T 모터스 코멘 150을 왜냐면 정말 국산에 대한 국내 메이커에 대한 애정 어린 것들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쓴소리도 조금 썼죠. 근데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시승을 하면 깔 거야. 라는 그게 남아 계시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제 돈 주고 모터사이클을 다 사가지고 시승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모터사이클을 빌려준다고 치고,
내가 그러면 계속 그거 하면 나는 평생 공짜로 그 시승기만 해줘야 됩니까? 나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 있는 사람인데? 안 되죠. 그 구조를 알기 때문에 기자 길들이기를 가요. 그리고 기자들도, 이렇게, 심지어는요, 한 2시간 동안 주차장 몇 바퀴 돌아보고서 시승기를 씁니다. 테스트 라이딩 해가지고 막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제대로 된 뭐 정보를 뭐 라이더들한테 뭐 안 됩니다. 모 매체가 아주 고가의 독일 그거 메이커에서는 한때 이제 기자들한테 기자가라는 거로 바이크들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기자 타이틀을 들고 있는 애들은 한 50% 줘버려요.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다 그럼 1천만 원 줘버려요. 그 대신 표지에 나가야 되고 뭐 무슨 롱텀기를 6개월 동안 써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자가 4명이에요. 그 매거진 뭐 이런데. 그러면 4명이서 표지를 1년에 2번 나가야 되고 롱텀을 6개월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잡지는 그냥 다 그 메이커로만 쭉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기승전결 기승전결 B, 기승전결 A 다 그거예요. 문제는 기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사에 영향을 미쳤고 그 기사가 제대로 된 기사였겠느냐가 되는 거죠. 지금 케이블 TV 나와가지고 무슨 모터 어쩌고 하는 그 양반도 그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근데 그게 저는 사실 그때는 저랑 맞지 않았었고 그게 그러니까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승기라는 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요 제대로 된 시승기라는 걸 원천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대림의 Q2를 그때 돈 안 받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을 때 한 5명이 날려놨습니다. 계속 설명해요. 이거는 아직은 이게 아직 왔고가 조금 안 맞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대림 측에서는 이제 막 신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막 닭가락 시바사키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공들여서 나오는지 제가 알아요. 저도 자동차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만들어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승기를 하는 건 제작자의 의도와 열정을 기본적으로 이해한다 해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요런 측면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재원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 없이 내가 타봤더니 이래요. 타봤더니 거다링 졌네. 이건 기자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전문 시승기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달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모터사이클 한 6개월 정도 타본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사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베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이름 몇 개, 조금 살 붙여가지고 시승기라고 쓰거나, 거의 대부분, 모터사이클 관련 신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보도자료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난 그러면서 무슨 시승기,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요즘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헌정사상 이래 초유의 단독 보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왜 인터넷의 커뮤니티가 성장했는가 그런 매체들이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잖아요. 제가 잡지사에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경영진들하고 싸웠습니다. 결국 뒤통수를 맞고 나왔지만 근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라이더들은 고급 정보라는 걸 인터넷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잡지를 돈 주고 사본다고 해서 그 잡지가 고급 정보냐? 아니라는 거죠.
무료 뭐 신문을 뭐 본다. 아, 그게 그 고급 정보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죄송한데, 거의 찌라시화 돼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건 거의 좀 민망할 정도 수준의 광고 페이지와 보도자료에 뭐 그냥 그 표지가리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기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전 많은 사람들이 제 보면은 뭐형 기자한테 뭐 이렇게 막 오토바이 갖고 와서 막 시승해 주세요 이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내 메이커는 적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대림과 KR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왜 대림과 KR이 이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될 수 있으면 공개 방송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결국은 그 메이커들을 바꾸는 걸 라이더들이 바꿀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메이커와 라이더들 사이에서 소통이 없었을까?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 건 언론사들이에요. 모터사이클 언론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했어요. 그 부분들은 정말 아쉽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모터사이클 전문 잡지의 꽃이 뭡니까? 시승기. 유럽에서의 시승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얼마나 살벌한 사람들이 전문 시승 라이더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되게 무시하는 그 잡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잡지인데요. 일본 잡지의 테스트 라이딩은 제가 좀 약간 좀 하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실제로 라이딩을 어느 정도 수준 있게 타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본 쪽 그 테스트 라이더라든가 그 일본 쪽 잡지를 뭐 디자인은 좀 뭐 우리보다 깔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시합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일본의 잘못된 그 잡지 언론 이런 문화들도 사실은 국내에 많이 넘어왔던 게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자면 대한민국에서 시승기라는 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때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되면 라이더들한테 이렇게 빌려서 한번 타볼까? 테스트 라이딩을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한 거예요. 남의 바이크. 근데 너 넘어지면 어떡할 거야? 제가 온로드 라이딩 테스트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촬영 중에 넘어진 적이 없었는데, 딴 게 아니에요.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 뭐, 1,000만 원 넘는 오토바이 넘어갔다, 막. 그러면 메이커에서 당장, 야, 광고를 까자, 뭐, 어떡할래?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세월을 10년을 살았어요, 제가. 뭐, 해서 자기네들 홍보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넘어뜨렸다고, 뭐, 광고비에서 깐대느니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뭐, 광고부장이라든가, 회사, 뭐,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또 그렇게 끌려다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뭐, 비선 실세만 말도 안 되는 그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돼? 이게 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딴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시승기, 이거 뭐 테스트를 해달라. 이거 좀 시승기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저도 만들어도 싶지만, 만들어드리고, 정말 그걸로 해서 제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벌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하지만, 메이커들은 굉장히 제 입을 무서워합니다. 메이커에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그 메이커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홍보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수입을 하건 뭐 메이커 제조사건 뭐 국내 메이커 제조사건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모터사이클에 대한 창조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추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에 띄웠으니까 얼마에 팔면 돼. 이게 팔릴까 말까 그건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도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시도하려고 정말 모터사이클에 애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잘려나가요. 왜냐하면 애정이 있으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윗선에 밑보이고 윗선에 밑보이면 잘립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권 될 때까지는 왜 시승기를 안 만드느냐 이걸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KR이나 뭐 대림이나 왜 용원형 욕걸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민감한가?